갑작스러운 전근으로 이사하게 된 오는 회사가 소유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공짜로 살 수 있게 되어서 집세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사택을 소개해주면서 상사가 기묘한 말을 했다. 2층 계단 올라가면 있는 검은 전화기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 그렇게 엄중히 경고했다. 이 집에는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거는 오래된 전화기가 있다. 그것도 1층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간 곳에 낮은 받침대랑 같이 놓여 있었다. 궁금해진 오는 왜 만져서는 안 되는지 물어보았지만 상사는 알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의문은 들었지만 괜히 따졌다가 쫓겨나는 건 싫었던 오는 일단 납득한 척했다.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밤중에 울리는 전화 소리에 오가 눈을 떴다.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착신이 없었다. 아무래도 2층에 있는 검은 전화기가 울리는 모양이다. 상사가 한 말을 떠올리고 오가 망설이고 있자 1분도 채 되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다음에 울리면 어쩌지? 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오는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발을 가볍게 삐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밤에 검은 전화기가 울렸다. 야구 중계를 보던 오는 딱 좋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나서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 수화기를 집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오가 수화기를 집기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전화 앞에서 오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상사가 한 말을 떠올리고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택시로 이동하던 오는 뒤에서 오던 트럭과 부딪혔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약속했던 시간에 늦고 말았다. 사고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게 된 오는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전 중에 병원에 있었다. 그날 밤 벨이 울리고 인터폰을 받은 오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성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괜찮다면 나와달라고 인터폰을 통해 말했다. 낯선 목소리를 듣고 인터폰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가던 오. 그때 2층에 있던 검은 전화기가 울렸다.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도 신경 쓰였지만 이번에야말로 전화를 받으려고 마음먹은 오는 한달음에 올라가서 전화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번에는 문제없이 수화기를 집어들 수 있었다. 수화기에 귀를 댄 오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세요? 받아선 안 돼. 그 목소리는 노파 같기도 하고 억센 남성 같기도 했다. 받아선 안 된다니 무슨 뜻일까? 전화를 받아선 안 된다는 걸까? 누구세요? 받아선 안 돼. 두 번째 말에 한 번 더 의미를 곱씹는 오였다. 문득 전화 옆에 있는 창문으로 현관 방향을 보았다. 인터폰이 달린 문이 살짝 보였다. 그 옆에는 괴상한 모습을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신장은 2m 가까이 되고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그리고 눈 위치는 좌우가 달랐다.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니다. 그것이 문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여자가 문 앞에서 멈춘다. 공포로 얼어붙은 오의 귀에 또 벨소리가 들린다. 손님을 받아선 안 돼. 수화기 너머에서 한 번 더 경고가 들린다. 오는 수화기를 놓고 서둘러 1층으로 돌아가서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여자는 이미 없었다. 경찰은 오한테 최근 근처에서 상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키가 큰 여자한테 날붙이로 찔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와 용의자의 접점은 없고 묻지마 범행으로 추측하고 있는 모양이다. 오가 봤던 이상한 여자와 그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상사한테 왜 검은 전화기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 건지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하던 상사는 오가 끈질기게 묻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 전화 말이야. 뒤에 있는 선을 빼도 전화가 울려. 게다가 치워도 다음 날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있어.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 전화를 그대로 두라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어. 오는 그날 검은 전화기 뒤를 확인했다. 분명히 선은 끊어져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오는 검은 전화기가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여자는 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가 그 집을 떠날 때까지 검은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